안녕하세요. 오늘은 반도체 설비 중에서도 WSI 막지를 대포를 진행하는 설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 CVD에서도 굳이 얘기하면 이거 LPCVD군에 속한다라고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LPCV, CVD에서 일반적으로 LPCVD를 하는 설비가 거의 이 설비군 정도밖에 없지 않나 싶어요. 다른 설비들은 사실 플라즈마 에너지를 이용을 하거나 아니면 APCVD나 아니면 SACVD 요런 종류의 설비들이 오히려 더 많고요. 그래서 보면 WSI 막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LPCVD군에 속한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우선 LPCVD에서 한번 검색을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장점에는 이런 것들이 있대요. 그래서 순도가 높고 유니포미티가 좋고 스택 커버리지 좋고 그 다음에 하이 스루풋 이라는 단어 나오죠. 그리고 단점으로는 또 로우 댐넷이라는 얘기도 나와요. 하이 스루풋이라고 해놓고 그리고 여기 이제 고온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나오죠. 사실 이런 건 LPCVD의 장단점이다 라기보다는 이 배치 타입 설비의 장단점이다 라고 보시는 게 더 맞아요. 그래서 이런 배치 타입의 장비들을 사용하는 부서가 일반적으로 운영하는 부서는 디퓨전 부서에서 많이 운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디퓨전 부서에서 운영하는 이제 설비들에서 이런 특징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이고요. 지금부터 제가 얘기할 LPCVD는 이런 배치 타입에 대한 설비는 아니에요. 보시면 어쨌든 LPCVD를 이용해서 생성하는 막질이 폴리실리콘이라는 것도 있고요. 실리콘 나이트라이드라는 것도 있네요. 그리고 실리콘 옥사이드, 그리고 텅스텐, 그리고 WSI라는 것이 있대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요 WSI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우선 WSI라는 막질은 이 텅스텐과 실리콘의 화합물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텅스텐 실렌사이드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이 막질을 쓰는 곳이 당연히 여러 곳이 있지만 여러 공정에서 사용을 할 수가 다양한 공정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저는 이제 한 가지에 대해서만 한번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D램이라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D램 회로가 이렇게 생겼는데 지금 보시면 D램 회로에 워드라인이 게이트 쪽으로 이렇게 붙어 있죠. 이거를 이제 구조적인 부분에서 단면을 딱 놔두고 보면 이 하부가 이제 폴리실리콘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바로 요 폴리실리콘 바로 위에 있는 요게 이제 WSI라는 막질이다, 텅스텐 실렌사이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폴리 위에 바로 올라가게 되는데 사용하는 목적은 사실 이렇게 폴리라고 되어 있지만 워드라인이 길죠. 그래서 얘가 뒤쪽으로 이렇게 굉장히 길게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을 거예요. 이렇게 길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폴리만 가지고 하면 폴리가 아무리 전도도가 높다라고 하는 전도도가 좋다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메탈에 비할 바는 아니겠죠. 그래서 길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속도가 느려지니까 그 속도를 보완하기 위해서 점점 디바이스는 줄어들고 하다 보니까 그 속도를 보완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위에다가 텅스텐이 함유된 메탈이 함유된 텅스텐 실렌사이드를 폴리 위에다 덮어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전도가 전류가 흐르는 것도 있지만 여기서 빠르게 이렇게 전도를 시키는 방법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빠른 전도를 위해서 디바이스의 속도를 향상하는 목적에서 사용하는 막질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텅스텐이 있으니까 메탈의 그 영향성도 있지만 실리콘이다라는 게 또 있어서 함유되어 있는 게 실리콘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내열성도 그만큼 훌륭하겠죠. 보시면 텅스텐을 이용하는 이유가 뭘까를 고민을 해봤을 때 우선 기본적으로 텅스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3400도에서 녹는다네요. 그래서 녹는 점이 굉장히 높아요. 이러니까 텅스텐이 선택이 됐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알루미늄보다는 조금 전도도가 높기는 하지만 그래도 텅스텐이 알루미늄 다음으로 이렇게 비저항이 또 낮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전도도가 좋다라는 이야기가 있네요. 그래서 아마 전도도도 좋고 그 다음에 녹는 점도 높기 때문에 내열성 측면에서도 우수하고 그래서 텅스텐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반도체 공정이 여러 가지가 있죠. 한 개 스텝으로 끝나는 게 아니니까요. 그러면 보통 일반적으로는 메탈 증착을 하는 공정들은 이 후공정에 많이 위치가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전공정부터 메탈을 진행을 하게 되면 메탈 막질의 파티클들이 여기저기 있으면 얘 같은 경우에는 인슐레이터 역할을 해야지 되는데 인슐레이터 역할에 방해가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폴리를 형성을 하기 위해서는 고온으로 올려야 하는 게 이제 불가피하게 되는데 그렇게 고온으로 올리게 되면 이 메탈 막질들이 이제
버리겠죠. 그러니까 그러한 리스크도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이런 파티클들이 고온으로 올리게 되면 점점 이렇게 길어지고 늘어나면서 이제 나노아이언이 뭐 이런 불량도 유발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치명적인 불량을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뭐 IMD, ILD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후 공정에 보통 메탈 관련된 것들이 많이 배치가 되어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WSI라는 막질은 상대적으로 이렇게 정공정에 위치한 메탈 막질을 덮는 공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순도 높은 텅스텐을 덮는다 라기보다는 실리콘이 함유된 그러한 텅스텐 막질을 덮는 공정이다. 디바이스 속도 향상을 목적으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뭐 게이트 위에 덮는 뭐 이제 요런 형태를 이제 취하는 게 이제 일반적이고, 물론 빈라인에도 쓰이고 여러 가지 군데에 다양하게 쓰일 수는 있지만 뭐 이제 대표적인 활용 예시를 이제 하나를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WSI라는 거에 대해서, 막질에 대해서 이제 검색을 한번 해봤어요. 해외 사이트랑 한번 해서 쭉 찾아봤는데, 그리고 나서 거기서 이제 가장 조금 좀 잘 설명을 해놨다 싶은 것들을 좀 추려가지고 요약을 해봤어요. 보시면 WSIX라는 걸로 만들어진대요. WSIX라고 표현을 한대요. 그런데 이렇게 X라고 표현을 하는 이유는 X가 이게 2가 될 수도 있고 3이 될 수도 있고 여기서처럼 4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X라는 표현을 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2가 될지 3이 될지 4가 될지 잘 모른다라는 거죠. 그리고 만들어도 2도 있고 3도 있고 4도 있고 이렇게 섞일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이겠죠. 그래서 생성물질이 얘네들이 이렇게 전부 다 섞여가지고 만들어진다. 그런데 온도에 따라서, 어떤 특정 조건에 따라서 여기에 보면 유량, 가스량 또는 온도 또는 압력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얘가 많이 생성이 될 수도, 얘가 상대적으로 비율이 높게 생성이 될 수도, 얘가 상대적으로 비율이 높게 생성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이겠죠. 다시 말해서 WSI4가 많이 생성이 된다면 두께 대비 실리콘 양이 증가를 한 거니까 텅스텐 양은 줄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당연히 저항은 당연히 높아지겠죠. 저항이, 전도율은 낮아지고 저항이 높아지겠죠. 그 다음에 얘가 많이 생성이 됐다라고 하면, WSI2가 많이 생성이 됐다라고 하면 당연히 같은 두께 대비 실리콘 양이 줄어들었으니까 텅스텐 양이 상대적으로 많아졌다라고 생각이 되죠. 그러면 저항은 당연히 낮아지겠죠. 뭐 이런 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이것만 만들고 이것만 만드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다 혼재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정확히 적혀 있네요. WSI 필름의 정확한 조성 및 화학 량론을 제어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이것들로. 그러면 지금 일반적인 이제 화학식이 이렇게 생겼다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사실 400도에서 한 600도 정도에서 이제 이런 현상들이 이제 나타난다라고 일반적인 문헌에는 나오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뭐 특정하게 무조건 여기에서 나오는 것처럼 딱 WSI4만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WSI3와 WSI2가 함께 섞여져 나온다. 근데 얼마만큼 섞여져 나오는지를 모른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WSI4의 생성률, 온도에 비해서 봤을 때는 WSI4의 생성률이 높다라는 이야기이고요. 온도가 낮아지면 WSI2의 생성률이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온도를 가변을 하면 저항을 컨트롤할 수가 있다. 같은 두께였을 때 상대적으로 조성비를 바꿀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온도를 가변을 해서 우리가 저항을 맞출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뭐 참고 자료인데, 이 보시면 뭐 한 250도 정도에서 뭐 확인을 했었나 봐요. 250도 정도에서 확인을 했을 때는 뭐 텅스텐이 뭐 많이 나오는 것 같죠. 그냥 텅스텐만, 순수한 텅스텐만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온도가 너무 낮아지면 텅스텐만 존재하게 되는 이제 요런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 요거는 뭐 참고만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WSI 막지를 만들기 위한 이제 하드웨어는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하드웨어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보기 전에 우선 하드웨어를 구성하기 위한 조건들이 어떤 게 있는지를 한번 볼게요. 우선 당연히 메탈 막질이다 보니까 리크에 굉장히 취약해요. 그러니까 섬세한 리크 관리가 필요하대요. 다시 말해서 기존에 옥사이드 막질, 그러니까 SiO2 같은 옥사이드 막질을 생성을 할 때는 릭레이시 분당 한 3ml 정도의 릭레이트 정도까지는 괜찮아 라고 관리를 했었다 하더라도 이런 메탈 막질을 할 때에는 뭐 한 0.3mm 정도를 관리를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10분의 1로 떨어졌죠. 링넷을 그만큼 타이트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 외부의 리크에 취약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관리를 해야 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크니스 제어. 그러니까 당연히 두께가 올라가면 저항값도 변하게 될 거예요. 그 RS 값을 고려한 타임 가변을 한다. 다시 말해서 두께 가변은 타임으로 하지만 그 조성비는 컨트롤을 위해서 템프 가변을 한다. 물론 여기서는 제가 템프라고 적어놨지만 템프를 픽스하고 가스량을 조절하는 데도 있겠죠. 물론 실렌이나 아니면 DCS나 뭐 이런 가스를 쓴다라고 하면 그런 가스량들을 가변을 하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템프를 가변하는 방법도 있다. 이거는 뭐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어떠한 가스를 쓰냐에 따라서 템프 가변을 할지 아니면은 가스량을 가변을 할지는 선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정크린 진행이 필수래요. 다시 말해서 밑에 하부에 폴리실리콘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폴리실리콘이 대기에 오랫동안 노출되어 있으면 이 표면이 SiO2로 산화가 되고 그렇게 되면 위에다 WSI라는 막지를 올렸을 때 WSI와 폴리실리콘 사이에 SiO2라는 막 저렴 막질이 만들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SiO2 막질이 중간에 생성되는 걸 막기 위해서 전크린이라는 걸 진행을 해서 SiO2 막질이 생성되기 전에 빠르게 진행을 해야지 된다. 그 빠르게 진행을 하려다 보니까 야, 몇 분 안에 그 WSI 막질을 덮자라는 거에 의해서 이제 정체 타임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이죠. 다시 말해서 일반적으로는 뭐 이거는 각 회사마다 뭐 조성마다 뭐 아니면 공정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뭐 한 40분에서 길게는 뭐 3시간 뭐 이런 식으로 정체 타임을 관리하는 이제 그런 공정들이 있긴 있죠. 그래서 정체 타임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이고요. WSI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정체 타임을 타이트하게 관리를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내추럴 옥사이드가 이제 생기는 것 때문에 정체 타임 관리를 하는데 그러면 내추럴 옥사이드가 프로세스를 하려고 대기 중인 상태에서도 어쨌든 공기에는 노출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것도 최소화를 해야겠다. 그러면 하드웨어적으로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를 한번 볼게요. 우선 보시면 이제 여기다가 이제 풋을 25매짜리를 하나 올려놨다고 볼게요.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여기에 ATM 로봇을 거쳐서 뭐 얼라이너가 있다면 얼라이너를 한다면 얼라이너를 거쳐서 로드락으로 들어가서 웨이퍼 한 장이 그 다음에 TM을 거쳐서 챔버에서 다시 나와서 이런 식으로 다시 이렇게 들어가는 게 일반적이겠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1번 슬롯은 정체 타임, 예를 들어서 프로세스 타임이 이렇게 나오는데 예를 들어 10분이 걸린다라고 하면 1번 슬롯 같은 경우에는 들어오자마자 진행을 할 수가 있으니까 정체 타임을 지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20번, 21번, 24번 이렇게 올라가면 이 뒤쪽에 있는 웨이퍼들은 여기에서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ATM 상태에서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체 타임이 지나갈 우려가 있죠. 정체 타임을 오버할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설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로드락 같은 거를 만드는데 구조를 조금 다르게 만들어요. 어떻게 만드느냐 보시면 로드락에다가 웨이퍼 25매를 한 번에 여기다 집어넣는 게 아니라 바로 여기다 다 하나씩 다 집어넣는다라는 얘기예요. 25매를 여기다 한 번에 쭉 집어넣고 그 다음에 얘를 통째로 펌핑을 해서 대기에 있는 산소와의 노출을 최소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한 방에 집어넣고 펌핑을 해버린 다음에 그 다음에 로드락이 펌핑이 되면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한 장씩 해도 무방하다. 다시 말해서 로드락에 있는 동안은 오래 있어도 산소와의 노출을 차단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펌핑을 해서 그래서 정체 타임에서도 좀 자유로워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25매를 한 번에 집어넣을 수 있는 로드락 형태를 많이 채택을 하죠. 뭐 이런 식으로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여기에 뭐 요거 진행하고 있는 동안에 여기 하나씩 더 들어왔다라고 하면 여기다 넣으면 되겠죠. 그리고 얘가 이제 끝나갈 때쯤에 뭐 로그에 하나 더 들어온다고 하면은 얘는 빼면서 얘는 넣으면 되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로드락의 구조가 조금 다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챔버가 어떻게 생겼는지 챔버 구성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뭐 챔버 월 같은 경우에는 극 좋은 쿨링이 필요하다라고 하네요. 이거는 뭐 우선 SiH4와 WF6를 사용하는 이 가스들을 이용해서
공정을 진행하는 WSI 막지를 생성을 하는 설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극조온을 채택을 한대요. 왜냐하면 얘네 둘은 상온에서도 반응을 하는 가스다라는 뜻이죠. 다시 말해서 상온, 뭐 예를 들어서 25도에서도 얘네 둘은 반응을 해버리기 때문에 월 표면에서도 충분히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 히터 외에 다른 부분에서도 반응이 지나치게 많이 일어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온도를 반응을 하지 말라고 극저온으로 내린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런데 이렇게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극저온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뭐 0도씨 뭐 이 정도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0도씨까지 만약에 뭐 내린다라고 하면 물론 외부에 결로 같은 것들이 생길 수도 있겠죠. 결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뭐 결로에 대한 대비책도 물론 보완을 해야겠죠. 설비 하드웨어 입장에서는 결로에 대한 보완도 있어야지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뷰포트 같은 것들이 있다라고 한번 볼게요. 뷰포트 같은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보통 일반적으로 챔버 바디 같은 경우에는 알루미늄 재질로 많이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열 전도율이 좋아서 내부에 쿨링 라인이 이렇게 극저온으로 유지가 되면 열 전도율이 좋으니까 뭐 당연히 다른 애들도 당연히 정상적으로 이렇게 유지를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뷰포트를 설치를 해 놓으면 이 중간에는 쿼츠가 있다라는 이야기이겠죠. 근데 쿼츠는 열 전도율이 생각보다 그렇게 좋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반사율도 생각보다 좋지가 않죠. 그래서 온도가 상대적으로 얘가 높은 온도라고 해봤자 상온까지 올라갈 우려가 있고, 그렇게 상온까지 올라가게 될 우려가 있고, 상온까지 올라가게 되면 여기에 파티클, 그러니까 막질들이 계속 쌓이게 되고, 막질이 나중에 두껍게 쌓이게 되면 막질이 이제 필링 떨어져 나오는 현상이 생기고, 그러면 챔버 내부에서 오염 소스로 작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극저온으로 쿨링을 하는 설비들은 일반적으로 뭐 이런 뷰포트를 아예 안 만들거나 뷰포트를 만든다라고 하더라도 그거에 대한 대비를 충분히 한 하드웨어 설계 구조가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아까 전에 이제 고진공을 사용을 한다고 했으니까 고진공을 사용하려면 이제 당연히 여기에 터보 펌프를 하나를 장착을 했어요. 터보 펌프를 장착을 해서 얘가 처음에 웨이퍼가 들어오고 나면 웨이퍼 표면에는 뭐 여러 가지 불순물들이 묻어 있을 수가 있겠죠. 뭐 수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라도 이제 고진공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러면 뭐 10-9승, 10-8승, 10-9승 토르까지도 사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충분히 펌핑을 해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얘를 닫고 얘를 열어서 이쪽으로 이렇게 프로세스를 진행을 하게 돼요. 그리고 프로세스가 다 끝나고 되면 다시 또 터보 펌프로 펌핑을 하게 되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기 때문에 터보 펌프가 이제 장착이 되는 게 일반적이고요. 그 다음에 터보 펌프가 장착이 됐으니까 당연히 이제 터보 펌프의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게이지 정도는 하나 있어야겠죠. 그래서 뭐 CCIG 게이지가 이제 장착이 되는 경우가 이제 일반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WSI 막지를 덮는 이제 설비, 그 중에서도 이제 모노실렌을 이용한 이 SiH4를 이용을 해서 WSI라는 막지를 진행을 하는 설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그런데 이거 말고도 사실은 이 DCS라고 해가지고 SiH2Cl2를 사용하는 요런 가스를 사용하는 이제 설비들도 있어요. WSI 막지를 진행을 할 때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극저온까지 사실 쿨링을 진행을 하지는 않고요. 프로세스 온도는 훨씬 더 높게 유지를 하고요. 뭐 이제 요런 식으로 이제 형성이 되고요. 그런데 제가 요런 DCS 가스를 사용하는 공정이나 설비군들도 많이 진행을 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 DCS 가스를 굉장히 좀 무서워해요. 뭐 요거는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한 번 더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